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오전 박영식 라이브 출발합니다. 정당 사상 초유의 강제 후보 교체 파동. 국민의힘은 더 거론하기가 시간 아까운 정당이 됐습니다. 그 정당에서 탄생한 어렵사리 탄생한 후보 김문수. 탄핵 사태 와중에 갑자기 대선에 뛰어든 김문수란 사람은 과연 대선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여전히 남아있는 그와의 극우 세력 연대 가능성, 그리고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선 후 출마가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라고 밝힌 적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도 자신은 특별히 한 일이 없고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 게 좋겠다,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김문수 후보도 말을 했듯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고 사과를 거부하며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머리 숙이지 않았던 유일한 국무위원이었습니다.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에 앉게 된 배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저 등 떠밀려 대선에 나온 사람이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김문수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돌아보더라도 사회 각 분야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고 오로지 반 이재명과 색깔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인식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누구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론회 과정에서 반드시 김문수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들은 무엇일까?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보다는 당권 싸움이 한창인 상황에서 대선 이후에 만약 극우 세력이 국민의힘에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양심 있는 보수들의 유입보다 극우 세력이 국민의힘에 유입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당사에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김문수에게 물어야 할 것,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극우 세력인가 아닌가, 이것을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사전투표 폐지 내지는 선관위 감사, 이런 내용들을 동조했던 사람은 바로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 자체를 믿지 않으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고 논리적 모순인데, 이런 극우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권 싸움에 뛰어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광훈 세력과의 관계성, 아스팔트 세력과의 연대 논란, 전광훈과의 연대 논란인데,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광화문 애국세력, 자유우파 시민과 결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러다가 전광훈과 자유통일당의 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므로 전광훈과의 손절, 나아가 윤석열과의 손절까지도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이제 1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문수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언급한 이유는 대선 이후에 정당의 한 축인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이 되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도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5월 17일 토요일 라이브 출발하겠습니다. 네, 참 뭐랄까 PK, TK, 그러니까 그 오늘자로 여론조사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재명 뭐 여론조사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뭐랄까 이미 언론에서도 다수 주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의 대세론이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대선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실 텐데, 제가 넘겨짚는 게 아니고요. 언론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전해드리는 건데요. 이 정도의 상황을 어떻게 제가 지금 인식하고 있냐면, 과거 이명박과 정동영의 대결에서 실제 득표율이 22% 차이가 아마 났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 뭐야? 이놈 보소? 토요일 아침부터 이러고 앉았네? 아, 참. 그러네요. 지금 여러분들 속보가 나왔습니다. 예, 이렇다고 하네요. 참. 아니, 근데, 또 여론조사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죠, 뭐. 기왕에 나왔으니까, 토요일 라이브부터 속보를 안겨줬다면, 뭐, 해야지, 뭐. 예. 근데 이게 저는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없어요. 예, 선거의 변수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윤석열 탈당이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되는 것 마냥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전혀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 윤석열이 탈당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제가 좀 열받는 거는 이거를 잘했다고 박수 쳐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 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이 12월 3일에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탈당을 하면, 이게 뭐 대단히 잘한 것 마냥 비춰지는 게 저는 좀 불편하네요. 뭐 이따가 뭐 전해드리면서도 제가 이 얘기를 길게 안 할 거라고 했지만 일단은 썸네일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속보가 나오면 어쨌든 간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속보도 바꿔놨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보가 떴어요. 윤석열 국민의힘 자진 탈당, 김문수의 힘을 모아달라. 마치 뭐 대단한 일 한 것 마냥 이렇게 기사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최대한 이 탈당을 미화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씀 일단 드리고요. 이제 김문수한테 그럼 힘이 모아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김문수한테 이거 한다고 해서 힘이 모아지느냐? 저는 그렇지 않고요. 뭐 대선 일자가 가까워지는 시간 동안에는 친윤계 의원들의 조력을 일부 받을 수는 있다고 보나, 이미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의원들이 대선 기간에 뭘 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나봐. 그 기사 보셨어요?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 그 실제 의원들이 그 대선 기간에
아무도 제대로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의원들마다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좀 보고해달라는 비상조치 같은 것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보고 야 이게 대선 기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좀 눈을 의심했거든요. 자 지금 제 스마트폰도 연락이 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백의종군 할 것. 뭐 이런 내용이고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든지 말든지. 자 일단 대전제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대전제 윤석열의 탈당은 이번 대선의 주요한 변수가 아니다. 윤석열의 사과 첫 번째 윤석열의 탈당 이런 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 방송의 대전제입니다. 네. 필요 없어요. 사과라는 것도 그렇고요. 탈당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시기가 중요하고 어떤 방식의 그 탈당 요구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12월 3일에 내란을 일으켰는데 12월 내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제명, 출당 조치, 징계 이런 거를 국민의힘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근데 이제 선거 기간을 앞에 두고 김문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탈당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심지어 지금 이 시기에 탈당을 하는 것도 윤석열이 지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지금 탈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탈당 얘기를 이걸 지금 한 일주일 봤나요? 그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탈당을 권고한다. 이정현 선대위원장까지 나서서 탈당 권고한다. 그리고 뭐 오늘 중으로 탈당을 마무리 짓겠다. 탈당을 요청한다. 아니 탈당을 구걸하냐고. 내란 수계의 탈당을 구걸하는 정당이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정당이에요 그게? 망해야지. 망한 정당이에요. 개인이 선택할 일이라고 얘기하는 대선 후보의 수준도 의심스럽지만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내걸었던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박탈시키는 일 이거는 더 결기 있게 했었어야 돼. 결기 있게 칼을 뽑아서 내란 숙의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에 피해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제명을 시킨다라든지 당 차원의 징계가 이미 들어갔었어야죠. 제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아주 오랜 기간부터 제 안에 눌러 담아온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 왜 분노를 하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뭐 대단한 일 했어요? 토요일 오전부터 탈당하면은 자,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김문수나 국민의힘한테는 어떤 느낌이냐? 야, 이 새끼들, 야, 됐지? 야, 이 새끼들아, 야, 됐지?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라고. 그리고 탈당이 당연하다고 요구하거나 탈당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이게 12월에 동반됐어야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이 더러운 새끼들 야 됐지? 이 느낌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탈당을 한다는 건 보통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 의사 표현을 이 탈당이라는 행위가 어떤 의사가 있길래 탈당을 하는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가끔 탈당할 때 있죠.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기자회견하고 탈당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탈당 왜 하겠어요? 에? 그 사람들이 탈당을 왜 하겠냐고.
사과할 만한 일이 생겼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식이 이 사람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혹은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윤리 도덕적 차원으로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 국회의원들이 당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그 사법적으로 자신이 해결할 일을 해결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내란숙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선거 기간에 막 속보로 타전되면서 마치 이 선거의 큰 변수가 하나 제거된 것처럼 보도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12월 3일에 내란을 했다고. 12월 3일에 자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개월이야. 6개월째 윤석열을 방치했다가 선거 기간 되니까 이제 탈당을 구걸해서 윤석열이 탈당을 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뭐라 그랬어요? 개인이 결정할 일이라는 식의 얘기를 반복했단 말이에요. 예.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구걸이 성공했고 먹고 떨어져 시전했다. 이 정도로 함축할 수 있겠는데 전 솔직히 좀 불쾌하네요. 자, 지 페이스북에다가 휘갈겼다고 합니다. 예? 내란숙의 윤석열이가 지 페이스북에 휘갈겼다고 하는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이지랄,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길 바란다며 지랄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이상 윤석열 내란 수계의 아침 생 지랄이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아유 정말 진짜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탈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우리가 그 살펴보면 어제 같은 경우가 정말 촌극 오브 촌극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웃겼어요. 어제 밤방송에서도 많이 했는데 아니 하다 안 된 거지 뭐. 그러니까 제가 저희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뭐 일부러 뭐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탈당을 요청한다며, 탈당을 해보겠다며. 근데 이 입장이 하루도 못 가. 에? 대통령 탈당 여부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금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당은 뭐라고? 절차대로 또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 아씨. 진짜 아침부터 또 킹받네요. 대통령 탈당 여부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금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당은 절차대로 또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저희가 빠르게 탄핵의 강을 넘어서 저희가 후보 비전을 보여드려서 정말 국민께 마음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정신들을 못 차렸구나. 이러니까 청년 정치고 나발이고 소장파고 나발이고 이렇게 쓸쓸히 당권파에 밀려서 당권파에 밀려서 아무 힘도 못 쓰는 바지 사장이자 총알바지. 결국엔 뭐 오늘 내로 하겠다, 뭐 오늘 안에 권고 드리겠다 뭐 이러더니만 결국에는 김용태 위원장도 김문수 후보와 동일하게 윤석열의 의지에 달려있고 윤석열이 결정할 일이다. 근데 이게 절연 의지다? 이게 절연 의지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있을까요? 자, 절연 의지라는 거는 야, 꺼져. 퇴. 이렇게 해도 이걸 절연이라고 써주지. 이렇게 해야. 근데 뭐 무슨 놈의 아이씨. 야, 이게 뭐, 난 진짜 이런 언론사는 진짜 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야? 아이씨, 기분 나쁘네. 자, 제목 장사 확실하게 하죠? 더 퍼블릭이라는 극우 매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아니, 야, 이게 언론사야? 이거를 포털에 걸게 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뭐냐? 진짜, 부끄럽지 않아요, 이거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자, 이거는 어디서 등장한 겁니까, 이거? 이게, 이게 뭡니까? 아, 정말, 진짜. 여기에 나는, 그래서 보면 이 메시지에 여기에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이란 표현이 있어요? 없죠?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이라는 표현이 지금 윤석열 페이스북에 있음 없음? 있어요? 나만 지금 똑같은 거 보고 있나? 아니, 없잖아. 있습니까, 여러분? 벌써 4,000분의 구독자 여러분들. 윤석열의 이 입장이 정말 지랄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진짜 하다 이제 윤석열을 활용해봅니다.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없잖아. 여기에 지가 지 몸을 던진다 어쩐다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건 어디서 탄생한 건데? 오두환이라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는데 기자래요. 아무튼 이거는 어디서 등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 백의종군 할 것. 진짜 죄송합니다. 욕 한 번만 더 할게요. 지랄도 풍년이다. 네,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뭐 이런 표현은 없어요. 조금 길게 봐도 없네요. 요거는 아까 매일경제 언론사에서 한 4문단짜리 본 건데 쭉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여기 있고 여기 또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며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지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전체도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지랄 연병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이라며 또 이 지랄,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다고 감옥에 빨리 보내야겠습니다. 약간 지금 팔에 닭살 돋았어요. 짜증나고 열받아서 백의종군이라는 게 참 이게 짜증이 나네요. 지금 방송 중인데요. 국민이 승리한다님, 지금 실시간 방송 맞나요? 날짜도 적어주시면 좋을 듯. 왜 그런 날짜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나요? 저는 그냥 다 라이브예요. 네, 5월 17일 토요일 오전에 함께하고 있는 박영식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40분 정도가 됐는데요. 이 시간을 가르는 가장 최신 소식은 내란숙의 윤석열의 국민의힘 탈당 소식입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당 내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서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선대위원장 등등 이정현 위원장 등 이런 인물들이 윤석열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권고한 바 있고 탈당에 대한 압박을 넣었지만 소위 당권파나 김문수 후보 같은 후보 본인도 개인이 선택할 일이라면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윤석열에 대한 이 탈당 문제가 이번 주 내내 거론이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일주일 내내 이 모양새가 탈당을 구걸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탈당을 구걸했다. 구걸을 한 거죠. 제발 탈당을 해달라고 구걸을 하다 안 돼서 기억나시죠? 쭉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이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당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선거에 도움되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이런 연락을 막 주고받고 누구랑은 전화를 했다고 하네.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김건희를 가려주는 효과도 동시에 있었다고 보고요. 윤석열의 탈당 뉴스나 이런 거. 그리고 여러 이제 이상한 설도 많이 돌았어요. 실제 단독 보도로 많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윤석열이 누구한테 전화해서 화를 냈네. 윤석열이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국민의힘과 관련된 어떤 의견을 나눴네. 이게 내란 수괴는 뒤로 빠지라 이겁니다. 빠져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빠져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자주 등장해. 이게 김문수의 선거지 윤석열의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본인도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권위도 부여돼서는 안 되는 내란 수괴가 대선판을 흐리는 것에 대한 분노가 제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김용태나 김문수의 어떤 리더십은 이 사태를 통해서 평가가 끝났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도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과연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전혀 제대로 매듭이나 봉합 짓지 않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윤석열 좀비한테 발목 잡혀서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입장을 못 내고 선긋기를 안 한 거잖아요. 이제 이거 김문수 후보의 행보는 의도적으로 윤석열과 선을 긋지 않은 겁니다. 선을 긋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거 왜 그랬어? 윤석열 본인이 직접 밝혔다라는 설도 있잖아요. 탈당 내가 할 수 있는데 나 빠지면 니네 지지자들 막 다 우수수수 흩어진다. 나 탈당하면 니네 지지자 다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설이 있잖아요. 협박이든 압박이든 뭐든 간에
그랬대잖음? 그건 뭐냐? 김문수도 지금 자신의 지지율이 자꾸 이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대구 경북, 영남 이쪽에 유세 일정을 집중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랑 다른 방점이죠. 이재명 후보는 외연 확장이 필요해서 중도 보수의 민심이 필요하니까 영남과 소도시에 집중을 한 거고 김문수 후보는 순전히 보수의 그 분열, 보수 지지층의 와해, 분위기가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남을 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자신의 지지율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게 김문수예요. 근데 그 지지도 조사를 보면 대부분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형성이 돼 있다? 윤석열을 아직까지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데 윤석열이 그게 내란이야? 비상대권이지. 윤석열이 정말로 내란을 일으키고 싶어서 했겠어? 민주당이 하도 지랄 맞으니까 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김문수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힌다는 걸 김문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탈당에 대한 의사를 김문수도 밝히지 않은 겁니다. 개인이 선택하리라. 그리고 우리 비바님 말씀을 또 하나 덧붙여드리면 보세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내일 자신이 공격받을 포인트를 하나 덜은 겁니다. 덜어냈어요. 뭘 덜어냈냐? 이준석 후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이 선거가 왜 조기 대선이 열리는 거냐? 김문수 후보는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냐? 당신네 정당의 당원 1호인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인지 나발인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형사재판 지금 피고인이 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당신은 윤석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연하고 친윤 세력 전체를 제압하고 진압하고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거냐? 이제 요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내일이 토론회니까. 아무리 경제 토론회지만 경제 말고도 다른 질문이 등장한다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대선 후보 TV 토론회 보면 주제와 맞지 않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혹시나 비상계엄과 관련된 선긋기, 내란과의 선긋기, 내란범과의 선긋기를 했냐 안 했냐, 이 단순한 질문이자 이 프레임이 대선에는 하나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있을 TV 토론회 이전에 윤석열의 탈당이 매듭 지어졌다는 건 아마 김문수에게도 다행인 일일 겁니다. 근데요, 다음 주 지지도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지지도가 생각보다 김문수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윤석열 말처럼.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우적 인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김문수를 지지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탈당하고 하는 순간 김문수의 지지도가 혹시 빠질 것이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윤석열의 워딩이라는 게 김문수로 힘을 모아달라 이거 아닙니까? 여기 있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 이게 이런 입장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윤석열이 본선 후보였다가 김문수랑 단일화한 느낌 들지 않아요? 윤석열이 대선 후보냐고, 윤석열이 대선 나왔냐고. 이게 아니잖아요. 탈당이잖아. 근데 이 입장문에 보이는 그 치졸함과 윤석열 개인의 그 지저분한 어떤 욕심, 더글더글한 욕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김문수라는 이름이 한 번 들어가죠? 그죠?
자, 그죠? 한 번, 여기 있네. 두 번 들어가네. 두 번. 두 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당을 하겠다고 밝힌 글인데 글 내용을 잘 곱씹어 보면 얘다! 이런 느낌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가 마치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다시 한번 대선에 나왔는데 김문수하고 단일화를 하는 느낌처럼 읽히게 글을 써놨어요.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얘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가 뭐가 되냐고요. 제 얘기는. 윤석열이 뭔데? 윤석열이 뭐냐고. 진짜 뭐 되는 줄 알아요. 이 인간들은. 아니, 윤석열 마누라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쥐들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진짜 토요일 오전부터 험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거는 분노해야 될 사안입니다. 뭐 대단히 지금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내란수계를 구속시켜준 걸 빼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다 직위원 잘못이에요. 직위원이 벌인 일입니다, 이게. 에? 오만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게 바깥 공기를 훑고 다니게 만든 그 책임은 직위원에게 있다고요. 이러니까 자기가 남들하고 똑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오만방자한 마음가짐을 갖고 이런 글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뭔데요? 본인이 뭔데?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피고인이에요, 피고인. 원래 구속돼서 이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실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당사자인데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문수를 발 아래로 보죠. 내가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리더인데, 내 김문수 한번 그냥 야 밀어준다. 얘 딱 가져가라. 야 더러워서 당원 안 해. 나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나 지지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 떠날 테니까 니네 어디 한번 잘해봐라. 잘 되나? 니네 어차피 대선 못 이기지? 못 이기잖아, 니네. 니네 정당 당원들 중에 60%는 나 지지할걸? 나 간다? 잘해봐라? 꺼져! 먹고 떨어져! 이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리고 김문수가, 같이 대선에 나와서 단일화하는 느낌을 준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의사를 밝힌 게, 이게 무슨, 현실 정치를 실제 하고 있는 사람의 편지같이 느껴지게끔 글을 써놨네요. 항상 마지막에 빼먹지 않는 거. 투표 참여해달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룬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 아니, 너는 늘 함께할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너는 늘 함께할 수가 없는 존재야. 너는 원래 감옥에 있어야 돼. 직위원이라는 미친 인간이 윤석열을 빼줬기 때문에 이런 꼬라지를 보고 있는 건데, 미안하지만 윤석열 본인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할 수 없어요. 감사의 마음은 절대 잊지 말고 그냥 깜빵에서 평생을 하시고, 이런 거를 아침부터 우리가 애써 설명을 해드렸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오늘 77,777 이벤트 하는 날인데요. 제가 너무 아침부터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토요일 아침을 말랑말랑하게 해드리는 사람인데요. 토요일 오전부터 너무 빡치는 소식이 들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 속보 함께 해봤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라는 소식, 여러분들 함께 하셨어요? 야이씨! 자, 어쨌든 윤석열이란 인간을 더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 제 예언 하나 할까요?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떠난 윤석열이
과연 정치면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석열이 17일 남은 대선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야기를 어떤 누구를 만나서 짓거려대고 그게 기사화 안 될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홍준표의 정계 은퇴가 아니듯이 윤석열의 탈당 선언이 윤석열이 본인이 뭐 된다고 생각하여 정치면에 계속 등장하고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행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매달려서 뭐라도 좀 얻어보겠다고 윤석열 어미새에게 밥 한 번 얻어 먹어보겠다고 윤석열을 자꾸 만나서 윤석열의 말을 전하는 정치인이 더 없을까요? 아니. 윤석열이 구속되기 전까지, 심지어 구속이 돼도 접견하고 나와서 윤석열 말을 전해주는 스피커들이 있는데, 하물며 저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에서 지 애완견 만지면서 오만 방자기 짝이 없게 인권을, 보편적 인권조차 주장해선 안 되는 인간이 저러고 살잖아요. 매 만나러 가겠지 또 서초동 가서 밥 먹고 술 처먹고 나와가지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탈당 선언이 끝이 아니라는, 또 흥분해. 여러분, 탈당 선언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의 탈당 선언은 정치를 은퇴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힘 대선이나 앞으로의 당권 싸움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때문에 정치인의 말은, 모든 행위가 정치적이고 말도 정치적이어서 윤석열의 탈당 선언 이 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저의 이 상큼한 토요일 오전을 이벤트까지 다 준비해놓고 아까 여론조사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속보를 치고, 지랄이야 진짜. 그래요. 뭐 이러다가 유튜브에 윤석열이 직접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원래 하던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좀 이 짜증이 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보! 윤석열 탈당! 이지랄. 정말. 자, 우리 리프레시 한번 하고 올게요. 자, 뭔가 리바이벌 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뭔가 주제를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네요. 흡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얘기는 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탈당 관련 소식이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를 떠나서 지금 보도 채널을 보시고요. 아니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의 탈당 소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대전제는 윤석열의 어떤 탈당이 이번 대선에 변수는커녕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얘기를 전해드린 거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정도만 해라 하실 것 같아서 딱 적당한 타이밍에 끊고 나왔어요. 그래요. 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 좀 보면 여기 주간조선이 오늘 오전자에 이런 분석을 해놨는데요. 뒤에 근데 여기가 대구예요. 대구래요, 여기가.
예, 대구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때랑 조금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격차가 그 정도로 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분석인데요. 실제로 여기 보면 이재명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선을 정동영이 나왔을 때 대선과 비교하는, 홍준표도 그렇게 비교했는데 2007년 대선을 보니까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531만 7,700표 차이로 앞섰다. 48.67 대 26.14.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이런 22.53%포인트에 달하는 이런 격차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과 저는 유사한 장면이 될 거라고 저도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은 많이 없었잖아요. 실제로 민주당 당원들 중에는 투표를 포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투표 포기층이 포함이 돼서 22%라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났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기세를 봤을 때, 선거의 흐름과 기세를 봤을 때 TK와 PK의 초기 방점을 찍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이 주요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눈에 띄죠. 실제 보수 텃밭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제자 갤럽 조사만 보더라도 부산에서는 이미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제쳤고요. 한국갤럽 조사로는 41%가 이재명 후보고 39%가 김문수 후보이죠. 그리고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포인트로 이제 짚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분석들이 이제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언론은 PK와 TK에서 흔들리는 이재명의 그 지지세, 원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지역인데 비호감도가 줄어들었고 호감도가 올라가는, 그리고 이게 비단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거냐면, 맨 처음에 골목 경청 투어로 시작을 했다가 그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바로 시작됐을 때 광화문 갔다가 동탄, 대전, 다시 지역 일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취약 지역,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취약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공략한 다음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할 때 광화문 갔다가 대전 동탄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또 지역 일정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행보가 전반적인 전체 선거 판세나 흐름에 영향을 많이 주죠. 왜냐? 이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라도 누구나 다 이런 방식의 접근을 전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문수 후보가 호남에 갑니까?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받지 않는 지역을 어쨌든 직접 후보가 누비면서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보여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이 전체 판사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이제 비로소 내일이 광주 5.18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이번 주말에 호남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사이에 호남 일정을 잡고 이제 일요일에 저녁에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모든 후보가 서울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광주 5.18이 오더라도 김문수 후보는 기념식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유리한 텃밭이 아니더라도 찾아가는 노력, 이게 저는 정치인에게는 필수적이라고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보고 여기에서는 뭐 PK만 얘기하고 TK만 얘기할진 모르겠지만 이 기사에서는 저는 이런 이게 쇼든 제스처든 뭐든 간에 일단 보여주는 것만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골목골목 경청 투어 했을 때 정말 시 단위가 아니라 군 단위 이런 데 훑으면서 시장이나 여러 그 지역민들의 어려움, 이게 지방 소멸 단계잖아요. 지역이나 지방 쪽은 지금 출산율도 안 나오지만 사실상 노후화돼 있거나 고령화돼 있거나 출산율이 떨어지거나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 살지 않거나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도시들이 참 많은데, 그런 군소 도시들, 작은 도시들을 가면서 그것도 본인에게 유리한 지역이 아닌 곳을 가면서 여기저기 디벼봤다라는 게 전체 유권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주죠. 여론조사에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뒤늦게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TK 쪽 신경 써서 훑었고, PK 갔다가 이제 이순신 벨트를 따라서 호남으로 간 거죠. 그래서 호남을 지금 어제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 아마 5.18 기념식까지 이재명 후보는 챙길 것이고, 어제 나왔던 보도로는 김문수 후보가 기념식에는 불참이 아니라 참석이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이번 이미 나왔네요. 예. 이게 이제 하필이면 5.18을 앞둔 시점에 군사 쿠데타와 군사 정변의 핵심 인사이자 피의자와 피고였던 정호용이라는 계엄군의 수뇌부를 상임고문으로 국민의힘이 추천받았고 실제 상임고문으로 위촉될 뻔했다라는 건 이미 아실 겁니다. 예. 기념식은 못 가고 아마 5.18 민주묘지 정도 참배하는 거에 전부겠죠. 기념식을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기념식을 가면 이거는 너무 모욕적이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다들. 그래서 아마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가지 못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전야제든 뭐 기념식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참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혹시나 그 여러분들이 잊으실까봐 다시 한번 그럼 이거 지지도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이거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의 자격을 갖추려면 국민 일반 상식과 관점에 가까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뭐 극우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과 일체화됐다는 느낌을 본인 스스로 덜어내야죠. 그죠?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과의 연대 논란도 덜어내야 되고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고요. 이게 뭐 지금 입으로는 명확하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거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의 과거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선 행보로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해봐야 김문수의 인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진짜 이것도 웬만해서는 안 다루려고 했는데 이런 거. 언론은 비상계엄을 공식 사과했다라고 두 번째 공식 사과라고 언급을 해주지만 그 이윽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냐 이거거든요. 응? 자, 비상계엄을 사과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윽고 뭐라 그래요?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파면이 만장일치여서 공산주의? 박근혜 전 대통령도 8대빵, 윤석열도 8대빵.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에?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는 비상계엄은 어떤 형태로든 죄송하고 적합하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박근혜도 만장일치였고 윤석열도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은 공산주의에서만 있다. 이러니까 말에 힘이 안 실리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재옥 같은 사람이 김문수 마이크 꺼버리고 마이크 내려버리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악재가 정호용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정호용. 네? 정호용. 이게 정호용입니다. 이 기사는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댓글창에다가 혹시나 보실 분들 필요하시면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따라가 볼까요?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냐? 1980년 광주 학살의 1등 기여자다. 5.18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었던 그는 그것이 공로로 인정돼 훈장까지 받았다. 정호용은 지금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도 5.18 학살 책임을 부인했다. 88년 11월 17일 한겨레는 당시 3.7.11 공수여단이 사태 진압에 투입된 것은 사실이나 나는 이를 지휘한 적이 없으며 이들 부대는 31사단과 전남 북계원 분소의 작전 통제권 아래에 있었다는 정호연의 항변을 들려준다. 자기 부대가 광주에 투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5.18 동안 자신이 아닌 다른 장교가 지휘를 했다는 주장.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총무처에 보관했던 자료는 전혀 다른 증언을 한다. 뭐 이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씁쓸하죠? 아, 내일이 5.18인데 좀 숙연해지네요. 다시 한번 잠깐만요. 자, 뭐 다른 거는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광주 학살의 1등 기여자를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 추천을 했다가 실제로 임명할 뻔했는데 취소를 하긴 했으나 누군가는 추천을 했고 그 추천을 받아주려 했던 것이 누구다? 국민의힘이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5.18 기념식은 불참할 예정이고요. 여러 눈치가 보이니 참석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정호영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뭐 해명도 하고 사과를 어제 일부 한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호남 행보가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런 인사에 대한 추천도 받지 않았어야 됐고 인사를 검토도 하면 안 됐죠. 불필요한 오해를 받잖아요. 근데 이건 오해가 아니고 이 정당의 뿌리가 내란이라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뿌리가 내란이라고요. 박정희 전두환을 아직까지도 그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려 10여 년 넘게 장기 독재했던 박정희에 대한 공과를 인정해달라면서 주장을 하는 게 국민의힘의 인사들이잖아요. 이 뿌리가 내란이기 때문에 정호용이라는 인사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정당의 후보가 나는 그걸 몰랐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광주 지역 분들이 5.18 기념식과 전야제에 김문수를 앉혀놓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대통령 후보직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이런 사태가 없었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재명 후보처럼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도 찾아가서 얼마든지 김문수 후보는 유세를 해야 됐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도 들을 줄 아는, 들어야만 하는, 듣는 모습을 선거 기간 중에 보여주려 했을 겁니다. 그래야 지지도가 올라가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호남에 가서 홀대만 받는 것이 아니고, 호남에 가서 홀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 큰절도 드리고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게 국민 통합이에요. 그게 국민 통합이라고. 제가 그제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사실은 어제 새벽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상하면서 글을 써봤는데, 뭐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 혼자 좀 주저리주저 써봤는데, 이게 왜 이런 식의 행보가 이재명 후보가 TK, PK도 흔들지만 전체 선거판과 흐름을 흔들 수밖에 없느냐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일이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누군가 침을 뱉거나 누가 돌을 던지거나 누가 욕을 하거나 누가 여전히 이재명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빨갱이를 하더라도 대구 경북을 두드리고 경북 칠곡을 두드리고 안동을 가고 포항을 가고 어디든 가서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노무현이 그 엄혹한 시절에 영남에 가서 자기가 사실상 욕도 먹고 심지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고 대통령 후보가 마이크로 유세할 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확성기 켠다고 부산 사람들이 노무현에게 욕을 하고 실제 나와가지고 협박하고 때리려고 하고 물리력을 가하려고 해도 노무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다른 정당이라 하더라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좀 써보시고 당만 보실 게 아니라 진짜 지역민들을 위해서, 저도 부산 사람인데 당 간판만 보고 그래 판단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세가 노무현 정신이거든요.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동정도 받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와 지금의 동서 갈등이나 그때와 지금의 국민 갈등이 오히려 더 커졌으면 커졌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막판까지도 TK, PK에서 흔들어 놓고 어쨌다 하더라도 어차피 TK는 TK이고 PK는 PK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노무현의 노력과 김대중의 노력과 문재인의 노력과 이재명의 노력이 쌓여서 TK와 PK 지역의 지역민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미워도 내란까지 일어난 정당을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민주당 후보 한번 이렇게 예쁘게 구는데 한번 찍어줄까? 이 마음을 들게끔 만드는, 혹은 샤이 민주가 있다면, 샤이 무현이 있다면, 샤이 제명이 있다면 오프라인으로 끌고 나오게 하는, 실제 투표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경상도 사람들, 경남도 사람들 목소리 들어주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지지도가 움직일까 말까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높이 사는 만큼 김문수 후보가 광주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광주 충장로의 대로변에 두 무릎이라도 꿇고 5.18 영령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하고 너무 죄송하고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쇼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안 믿겠지만, 어차피 안 믿어. 믿을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 정치가 좀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 공을 들였다면 전 국민의힘 후보들도 얼마든지 호남에 공들일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공들이지 않잖아요. 욕먹는 거 싫잖아요. 돌 맞는 것도 두렵잖아요. 근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동서화합이 되고 우리 정치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안 할 거 알아요. 한다 하더라도 쇼라고 욕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쇼마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봐서 기왕에 그냥 광주 갈 거면 광주에서 쇼를 좀 거창하게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대승적인 결단을 좀 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광주 5.18을 언제까지 폄훼하고 음해하고 헌법에 명시되는 것을 막을 것이며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2차, 3차 가해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호영 임명도 임명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전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환영받긴 어렵겠죠. 지금 사태가 터졌는데. 에? 그래. 메소드 연기라도 하란 말이야. 안경 벗고 내 김문수의 이마를 광주 아스팔트 바닥에 찧어서 피라도 낼지언정 광주 시민들과 이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란 말이에요. 에? 참. 그래야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움직일 똥 말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유권자의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구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저는 이제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전 이거 영상으로 봤거든요. 대구하고 창원을 영상으로 봤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야 이게 대구인가? 이게 영남이라고? 호남이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물론 여러분들이 득표는 기대하지 마라. 대구는 대구, 부산은 부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선거에서도 확실하게 자신의 어떤 철학과 신념이 있는 유권자분들이 상식과 합리의 길을 걸어가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좀 이거 지역 정치나 동서화합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죄송해요. 야, 근데 오늘 사실 죄송한데 저 방송을 9시에 시작했잖아요. 야, 근데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어.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자, 빨리 줄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50%를 상회하는 결과가 속속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남들과는 다른 유세, 대도시가 아니라 소도시 위주로 갔다는 거. 두 번째,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도 그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는 자세, 소위 돌맞고 침뱉고 때리고 까일지언정 그래도 내가 이 지역에 가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주당 간판만 보고 이재명 악마화만 보고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 지난번에 윤석열 찍었다면 물건 한번 바꿔보시라. 새로 교체해서 새로도 한번 써보시라. 제메이가 남이냐?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영남과 TK에만 문제가 아니고 TK와 PK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유권자 충청엔 언제 오지? 강원도엔 언제 오지? 수도권엔 언제 오지? 등등 여러 지역들이 함께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역대급 대선, 비호감 대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의 호감도가 50%나 돼서 호감도가 올라갔다. 갤럽 조사에서는 호감도가 비호감도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호감도가 비호감도를 추월했다는 거예요.
호감도가 50%,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46%예요. 그런데 김문수는 호감이 30, 비호감이 65. 이준석은 호감이 22, 비호감이 72. 이렇게 나와 있죠. 호감도에서도 이미 대선 후보가 앞서간다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호감도 비호감도가 의외로 잘 바뀌지가 않아요. 실제로 호감도 비호감도가 잘 바뀌지가 않는 감정이에요. 나는 저 사람 괜찮은데 정도가 호감도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응답층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호감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이건 득표율과도 연결이 돼요. 적극 투표와도 연결이 되고 득표와도 연결이 되고 당연히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조건들 속에 여론조사가 상당히 견고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가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자 오늘 시작을 했는데 과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득표율까지 갈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지난 천기 누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수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이 정도 분위기라고 하면 오늘 일단 윤석열이 탈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일부 결집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입으로 김문수 응원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움직이는 표가 좀 있겠죠. 예, 그래도 김문수를 윤석열이 찍으라고 했으니까 한번 찍어보겠다. 이런 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결집은 할 것 같습니다. 결집은 할 것 같은데 저는 김문수 쪽의 투표 포기층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요즘 기사를 보면 보수가 위협을 느껴서 보수 결집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는 밑바닥 민심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서 저는 조금 더 봅니다. 조금 더 보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흐름이 꽤 좋다고 생각을 해서 참고하실 점 역대 대선 후보 중에 가장 많이 높게 받은 사람 누구? 박근혜. 이때 얼마 받았다? 51.55% 이렇게 받았어요. 예, 근데 저는 조금 더 봐가지고요. 유시민 작가님이 이게 이제 그저께 일자였을 거예요. 5월 15일자, 14일자 발언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봐가지고 5월 17일 현재 이제 후반부로 흘러갈수록 수정은 될 수 있습니다. 수정은 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봐서요. 맨 처음에 저는 구간을 50에서 55 사이로 봤거든요. 55까지는 못 갈 거라고 봤어요. 55까지는 못 갈 거라고 봤는데 55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이 3자 구도라는 변수를 생각해야 돼. 왜냐? 윤석열 이재명 후보 때가 굉장히 박빙이었잖아요. 사실상의 양자 대결로 갔기 때문에 물론 심상정이 있었지만 이때와는 지금 이 3자 구도가 선거의 상황이 좀 달라요.
저는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그리고 몇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구도, 두 번째가 바람, 이제 흐름이겠죠? 실제 바람이 조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잖아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바람이나 흐름이 있고, 3번은 조기 대선의 특수성, 이게 내란이겠죠? 이게 있어요. 보수층 분열 및 망연자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느냐? 언론입니다. 그래서 한 요런 원인으로 꼽거든요, 저는. 구도가 다르다, 흐름이 다르다, 그리고 조기 대선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차이가 있어요. 이걸 왜 얘기하느냐? 가령 언론에서 이런 프레임 잡잖아요. 이런 프레임을 잡아요, 언론에서. 실제로 국민의힘도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윤석열, 이재명 박빙 선거 대결과 이 3자 구도의 대결을 비교해 봤을 때 구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미 바람이나 흐름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있고요. 그리고 조기 대선의 특수성이 있다. 이제 이게 내란 종식에 더 많은 중도층이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사법부를 흔드는 것을 좋아할 중도층은 없겠죠. 근데 하지만 사법부가 그럼 잘했냐?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뒤섞일 것 같고요. 이런 이런 프레임은 일단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프레임이 나온 이유를 보면 이겁니다. 보수층이 분열돼 있고,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망연자실한 선거예요. 지금 선거가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정말 눈물의 똥꼬쇼를 해도,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정말 눈물의 똥꼬쇼를 하더라도 이 프레임을 이것 갖다 뒤집어 씌우고 저것 갖다 뒤집어 씌우고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를 하고 싶고 흠집 내고 싶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데, 특히 연일 조중동이 사설로 사법부 좀 그만 건드리라고 민주당을 때려도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론의 영향을 못 받는 선거 같아요. 오히려 뉴미디어는 강화되고 레거시 언론의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의 이런 근거를 두고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작가님이 예상하신 이제 이 정도의 비율, 이 정도의 비율을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이번 선거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정도로 돼도 상관이 없을 정도다. 뭐 많게 써봐야 뭐 한 8, 7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써도 이건 이제 바람이죠. 바람인데 이 정도로 돼도 뭐 안 이상하다. 왜냐면 특정 지지 성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을 막은 사람, 헌법을 수호한 사람 쪽에 표가 쏠리는 게 상식이고 합리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식과 합리가 있다면 압도적인 승리로 다음 정권에서는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게 모두의 어떤 공감대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는 뭐 기대, 바람, 상식, 이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이지가 않잖아.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솔직히. 그죠?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 많은 여론을 보건데,
커뮤니티에는 이런 마음도, 야, 60도 모자라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투표 포기층이 있고, 그렇게까지 몰아주는 전례가 없어요. 예. 이 사람도 51.55%였잖아요? 자,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써서, 55에서 60 구간으로 갈 건데,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는 한 31 할 것 같아. 이준석은 한 의외로 7에서 9는 할 것 같아요. 왜냐? 김문수께 많이 빠지거든요. 저는 한 이 정도로 봅니다. 지금 시점에선 그래요. 뭐 한 8까지도 넣을 수 있는데 딱 떨어지긴 못 넣겠지만 김문수가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30은 못 죽어도 먹는 것 같아. 30은 못 죽어도 먹고요. 저는 유시민 작가의 예상보다 조금 더 얹습니다. 여론조사의 향배가 너무 좋아서 한 요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분은 김문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데, 그게 많고 싶어서 많은 게 아니고요. 이 김문수를 뽑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준석에게 뽑을 거예요. 실제로. 그건 너무 당연한 심리다.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갈 가능성도 일부 있지 않을까. 근데 60을 넘는다는 건 이거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역사를 남기는 거여서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의 기대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뭐 한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기대? 여러분들의 그 기대를 담아서 말씀드리자면 한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방송 보실 때 그 여론조사 전문가분들이 여러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잖아요. 근데 아마 그분들이 선거를 많이 접해보셔서 기본적으로 여론의 흐름을 읽는 감각은 있는데, 왜 이 정도까지 그분들은 왜 이거를 과하다고 보느냐. 여론조사 전문가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과하다고 보는 이유 뭘까요? 간과하신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제 주장인데, 여론조사 응답층에 드러나지 않은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유권자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론조사에 응답을 잘 안 하는, 여론조사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고, 그리고 그거를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할 때 열심히 응답을 하자라고 다 총의를 모아서 그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의 수치가 적어도 뭐 이 정도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많이 응답을 하시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걸 실제로 투표장에 가서 확 넓혀보면, 사전투표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반대로 보는 겁니다. 득표율은 이거보다 떨어질 거야. 득표율은 이거보다 많을 거야. 전 후자죠, 후자. 전 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번 대선은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유권자들이 더 많을 거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른바 샤이 보수? 뭐 샤이 보수들은 저는 투표를 포기할 거라고 봅니다. 샤이 보수가 그 투표장에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샤이 보수가 실제 자신이 행동으로 투표에 옮기려면 애국심, 정의감, 나라가 이재명 같은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동력을 잃었냐? 언론에서는 사법 리스크라고 쓰지만 저는 사법부 리스크라고 많이 쓰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이나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부분 이 떡밥 자체가, 이 땔감 자체가 사라져버린 이상은 뭡니까? 아이씨, 나 안 나갈래. 내 나가면 뭐하노? 이 어차피 이재명이 이기는 거 아이가? 내 그 나가가 내 투표하면 뭐하노? 어? 국민의힘이고 뭐 보수고 다 필요 없다. 안 나간다. 그래 투표해서 뭐하노? 이런 심리가 좀 있다. 그래서 정말 애국심과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사람들이 이 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면 안 된다, 북한에게 넘어간다, 부정선거다, 고래고래 얘기를 하면서도, 그죠? 왜 투표를 포기하냐?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를 더 안 해야지, 원래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항상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도 투표를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영향도 있다고 보죠. 부정선거에 심취한 사람들은 투표를 더 안 하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샤이 보수라는 개념은 이번에 발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런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분들 중에 국민의힘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아이 몰라 나는 이재명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나 뽑을래. 아이 이재명한테 힘 한번 실어줘볼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저는 유시민 작가님보다 좀 더 썼습니다. 한 1에서 3을 더 썼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김문수는 더 빠질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더 가져간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탈당도 너무 늦었고요. 공식적인 당의 사과나 이런 행보들이 너무 무뎌요. 결기가 없어요. 진정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 뭐 여론조사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는데, 와. 아.